안녕하세요, PS입니다. 19.2 패치가 적용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점수 초기화가 이루어졌고 대규모 패치인 만큼 게임 시스템부터 새로운 하수인, 밸런싱까지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패치가 적용되었는지 간단하게만 짚고 2-3일 정도 지난 뒤에는 데이터와 함께 좀 더 깊게 메타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TFT 이야기를 잠깐 꺼내자면 말이죠. 옆 동네 게임에선 여러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니코를 준다든가 체력이 늘어난다든가 말이죠. 시즌4에는 아예 선받자라는 개념이 생겨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동일한 구도의 싸움밖에 진행할 수 없고 오로지 하수인의 변화를 주어 신선함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오토 배틀러류 게임의 단점을 파괴할 수 있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를 전장 역시 전장만의 방식으로 도입합니다. 매 턴마다 플레이어들은 랜덤으로 카드를 받습니다. 1턴, 2턴, 3턴, 4턴마다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라인업 중 발견을 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3장 중 하나 고른다는 이야기죠. 분명 이들 중에서도 서열이 나뉘어 있습니다. 대신 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고 간단하게 어떤 카드들이 있는지만 오늘 보고 넘어가시죠. 3개의 새로운 영웅이 합류하였습니다. 먼저 크툰입니다. 영능을 사용할 때마다 스택이 쌓이고 그 스택만큼 매턴 랜덤으로 1일씩 하수인 스탯을 올려줍니다. 이 메커니즘은 역시 라그나로스와 비교가 가능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현 메타에서 라그는 7턴부터 영능 퀘스트를 완료하고 빠르면 6턴이죠. 이후 2명을 3-3씩 올려주니 턴마다 6-6씩의 이득을 본다 볼 수 있겠는데요. 크툰이 라그급으로 영능 이득을 보려면 1턴부터 매턴 영능을 사용하는 방식이 그나마 근접해 보입니다. 지금처럼 1-2턴의 토큰 하수인이 나오는 게 중요하고 한두 하수인을 집중적으로 키우며 영능 스택을 쌓아간 뒤 4렙 상점에서 슬슬 하수인 수를 늘려가는 식으로 운영하는 게 베스트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빌드, 전략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1티어를 바라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라그부터 뛰어넘어야겠네요. 다음 영웅은 느조스입니다. 느조스는 물고기 한 마리를 데리고 시작을 합니다. 아군 중매 하수인이 죽으면 그 중매 능력을 물고기가 가져오는 형식이죠. 초반에는 그래도 이를 활용해 주도권을 가져오는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중반 이후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나마 용덱에서 쌍디나 대체용으로 활용을 하거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수덱에서 키카드로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잠시 전투 구도를 보시면 어떤 메커니즘으로 영능이 활용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웅은 이샤라즈입니다. 이 친구는 내 선술집 단계 하수인을 랜덤으로 가져오며 오른쪽 끝에 생성됩니다. 이 친구는 요그사론과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 요그사론보다는 조금 더 상위 호환, 앨리스보다는 많이 하위 호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전함 효과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단점이지만 4렙이나 5렙 상점 좋은 하수인이 영능을 통해 들어왔을 때에는 의외로 게임이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빗송덱이 아니라면 딱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기에 한계가 명확해 보입니다. 그 외에 사기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던 갈라크론드가 일시 삭제되었습니다. 아카잠자락 관련 치명적 오류를 해결하고 난 뒤 핀리까지 영웅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그 외의 밸런싱 사항도 짚어보죠. 먼저 다크문은 일단 티켓 등장 확률을 늘렸다고는 합니다. 단 첫 번째 턴 이후 확률을 말이죠. 사실 티켓만 조금 더 잘 뜨면 연구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제피르스도 상향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피르스가 안 좋은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듯 수치 계산만 간단하게 해봐도 영능이 제 성능을 발휘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패치에 영능이 3코로 줄어들었죠. 이러면 안 쓴다 해서 쓸 수도 있다 정도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신영웅들 위주로 실험을 해보고 있는지라 당장의 선택률은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핵심입니다. 어마어마한 상향을 받았습니다. 패치스의 영능이 3코로 줄어들어 버렸죠. 4코와 3코는 차이가 큽니다. 1턴에 바로 해적을 찾을 수가 있고요. 2턴까지 해적을 한 장만 찾아둬도 3턴 마나 커브까지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전부터 해적덱의 중반 파워를 올리는 방향으로 패치가 이루어져 왔었기 때문에 이번 패치스 상향은 그 마침표를 찍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숨에 1티어를 장악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하수인 라인업을 살펴보시죠. 이번에 종족이 새로 추가되진 않았고 중립 하수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도발에 포커스가 맞춰진 라인업이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렙 상점에 추가된 크툰의 수행사제입니다. 도발에 환생이 달려있습니다. 참고로 1렙에 정의로운 수호자가 삭제되었는데 이 자리를 이 친구가 그냥 메꾸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저냥 쓸만한 카드이고 나름 다른 신규 하수인들과 연계 포인트도 있지만 높게 평가할 요소가 딱히 없습니다. 2렙 상점에는 고통의 의식술사가 추가되었습니다. 느조스를 메커니즘상 카운터 칠 수 있는 카드
밸류이기도 합니다. 딱 그 정도 밸류입니다. 3렙 상점에는 고대의 파수꾼과 제국의 무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우선 제국의 무장은 스탯 자체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용병으로 채용할 만해 보입니다. 고대의 파수꾼은 동전을 가져온다 하기에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필드가 초반에 확 약해질 수가 있어 영능의 기반의 초반이 압도적으로 강력한 영웅이 아니라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리치왕은 대신 써볼 수 있겠네요. 4렙 상점 보겠습니다. 우선 퀴라지 전령과 이샤라즈의 용사를 보실까요? 사실 이번에 추가된 도발 중심의 중립 하수인 라인업은 절대 메인 빌드가 될 수 없습니다. 성장 포텐셜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이죠. 중간중간 용병 개념으로 사용해야 할 텐데 나름 성장할 수 있는 하수인이라면 이샤라즈의 용사일 겁니다. 허나 4렙이 되어야 가져올 수 있고 성장 속도도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 외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립이라 전함을 발라줄 수도 없죠. 퀴라지 전령은 그래도 도발이 좀 있다면 용병으로 써볼만 합니다. 혹시 도발을 자주 사용하는 악마 슈팅 덱이 좀 더 떠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시도해보기엔 많은 제약사항이 있네요. 기계덱을 다룬 유저들이 많이 간다면 시도는 해볼 법 하겠습니다. 4렙 상점에 하수인 하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거대불 악마입니다. 악마 소환 때마다 스탯을 영구히 얻으며 꽤 좋은 가치를 지닌 하수인입니다. 예를 들어 인프 두목의 토큰을 생성할 때마다 거대불 악마도 스탯을 얻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렙 상점 보겠습니다. 먼저 얼굴 없는 선술집 손님입니다. 고코스트 하수인 황카를 볼 때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렙 상점 때 한 장 정도 킵을 해두면 의외로 빗송이나 브란, 서슬송곳니, 들창코 등 고밸류의 하수인을 황카로 만들고 6렙 발견까지도 가능하죠. 자신이 빗송 기반으로 자동 성장을 하고 있다면 구매해볼 법합니다. 종결자 미스락스는 종족당 스탯이 상승하는 하수인입니다. 빗송 덱을 꾸릴 때 4종족 플러스 빗송 플러스 미스락스와 같은 라인업을 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면 턴당 4,8씩 이 하수인은 오르게 되죠. 특수한 상황에서 써볼 수 있을 것이고 의외로 무리하게 오바를 했을 때 포그튼이 뜨는 것보단 미스락스가 뜬 것에 감사해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패치 가장 핵심 하수인인 불명의 앨리스 트레이도 보겠습니다. 6렙 하수인입니다. 도발 하수인이 공격당할 때마다 대신 맞아주며 첨보의 환생이기 때문에 총 4번의 공격을 받아줍니다. 가장 쉬운 활용법은 나디나 기반의 용덱을 카운터치는 용도입니다. 나디나를 한번 받아내고 상대 용의 첨보를 3번까지 벗겨낼 수가 있죠. 그 외에도 첨보를 많이 쓰는 덱을 상대할 때 키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앨리스 트레이를 쓰는 것 같다면 광풍 등으로 심리전을 다시 걸어야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처음에 설명드렸던 다크문 사탄 보상엔 첨보, 질풍을 주는 뼈다귀 카드도 있거든요. 이를 활용해야 될 수도 있죠. 그만큼 이번 패치를 통해 심리전 요소가 한층 강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패치 이후로 삭제된 하수인을 살펴보죠.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지만 정의로운 수호자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괴수와 마상시합 유명인이 삭제되었으며 제루스도 삭제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루스 찬스는 볼 수가 없겠네요. 오늘은 19.2 패치노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깊은 분석은 데이터가 나오고 난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